이러다 치매 옵니다. 여러분, 4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해온 82세 김정훈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82세인데도 아직 또렷한 정신으로 강의도 하고 책도 쓰는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저도 60대 때는 여러분처럼 매일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가끔 두뇌 훈련도 했는데 왜 기억력이 점점 더 안 좋아졌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뇌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 때문이었죠. 제가 의사로 일하며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뇌 건강을 빠르게 망치는 이 5가지 습관만 고치면 여러분도 저처럼 80대, 90대까지 선명한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한다면 안타깝게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들 때문에 10년 일찍 치매 진단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체념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60대 중반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비밀만 알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동년배 중에서 가장 정신이 맑으시다 자랑스러워할 정도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최악의 습관 중 하나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죽어가고 뇌 연결망은 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경과 의사인 제가 장담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65세 때는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강의를 하고 책도 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의사인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뇌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단 20분이 여러분 인생에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더 건강해지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비밀은 영상 마지막에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의사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들 지금 시작합니다. 최악의 습관 1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60대는 7-8시간 자는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30%나 높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가속화됩니다. 이 단백질이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서 뇌세포 간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대화하지 못하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둘째,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핵심 부위인데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해마가 작아질수록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뇌염증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일으키고
이 염증이 뇌세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불이 점점 집을 태우는 것처럼 말이죠. 넷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세포가 죽고 기억력이 감소합니다. 특히 해마에 있는 뇌세포가 코르티솔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섯째, 불규칙한 수면은 일주기 리듬을 방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는데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제 환자 중에 68세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대로 4-5시간만 주무셨습니다. 점점 기억력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초기 치매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수면 패턴을 교정했고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밤 7-8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나는 원래 잠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수면은 필요합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가벼운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오후 3시 이전에만 자세요. 늦은 오후에 긴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뇌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이 고립된 생활과 사회적 단절.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이웃과 얼마나 자주 교류하시나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굴 만나 집에 있는 게 편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극을 받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0%나 높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고립의 영향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뇌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인지적 자극이 감소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언어를 처리하고 기억을 회상하고 감정을 해석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런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신경 연결망이 약해집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증가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우울증은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승합니다. 외로움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코르티솔은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넷째,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사회적 고립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만성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뇌염증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설명했듯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계시다가 2년 만에 MCI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저희는 치료의 일환으로 지역 노인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권했고 일주일에 3번 바둑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검사를 다시 했더니 놀랍게도 여러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의력과 집행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 1명 이상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대면이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통화도 좋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가 단순한 인사보다 훨씬 더 뇌에 좋은 자극을 줍니다. 둘째, 정기적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이는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넷째,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매주 특정 요일에 자녀나 손주와 만남을 약속하면 그 기대감 자체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 온라인으로도 소통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카카오톡이나 화상통화 앱 사용법을 익히면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대화하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더 오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3영양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고지방, 고염분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많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끼니를 거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나이 들어서 입맛도 없고 혼자 먹으니 대충 먹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우리 뇌세포의 연료이자 건축 재료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35%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노인이 정상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고지방, 고당분 식이는 뇌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불안정한 혈당은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뇨가 없더라도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50-65% 높다고 합니다. 셋째, 영양소 결핍이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비타민 B12, D, 오메가-3 지방산, 엽산 등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편식하거나 끼니를 자주 거르면 결핍 위험이 더 커집니다. 넷째,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적게 섭취하면 활성산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다섯째,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축건-BRAIN 엑서스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장내 환경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식단은 유익균 감소와 유해균 증가를 초래합니다. 제 환자 중 이 할아버지 75세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라면, 통조림, 즉석식품만 드셨습니다. 3년 후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와 심각한 비타민 B12, D 결핍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양 교정과 식단 개선 후 6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상당히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세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은 뇌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컬러풀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빨간색 토마토, 딸기, 보라색 블루베리, 가지, 녹색 시금치, 브로콜리, 노란색 호박, 파프리카 등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하루 세 끼를 비슷한 시간에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경미한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6-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가공식품과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을 줄이세요. 대신 견과류, 과일, 요거트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여섯째, 혼자 식사할 때도 정성껏 차리세요.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 뇌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작은 식탁이라도 예쁘게 꾸미고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드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뇌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더 오래 젊고 건강하게 기능할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사운동 부족과 신체 활동 감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관절도 아프고 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60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어들고 이를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네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거나 심장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운동은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커진다고 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이를 막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5% 낮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운동 부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뇌 혈류가 감소합니다.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켜 뇌에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반대로 운동이 부족하면 뇌 혈류가 줄어들어 뇌세포가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둘째, BDNF-via AIM-derived NEOTOPHIC 팩터라는 단백질의 생성이 감소합니다.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물질로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합니다. 운동은 BDNF 수치를 즉각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뇌 성장 인자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운동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제2형 당뇨병 위험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넷째, 염증 수치가 상승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저하됩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운동 부족은 불면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양질의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정 선생님은 퇴직 후 취미도 없이 TV만 보며 지내다 3년 만에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받았습니다.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걷기 운동만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5번, 하루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결과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집행 기능과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10분씩 하루 3번으로 나눠도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 운동입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단순한 운동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회씩 3세트,
벽을 짚고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등이 좋은 시작입니다. 셋째,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세요. 한 발로 서기 안전을 위해 지지대를 잡고 뒤꿈치 마이너스 발가락 걷기 등은 뇌의 협응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탁구, 댄스, 수영, 요가 등 즐거운 신체 활동은 지속성이 높습니다. 즐거움은 도파민을 분비시켜 뇌를 활성화하는 추가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움직임을 더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기, 집안일 적극적으로 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움직임도 모이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 2-3분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운동은 뇌에 대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많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습관 5.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것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취미, 기술, 언어, 혹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라도 말이죠.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어.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많은 60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익숙한 것만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5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라는 말이 뇌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활성화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감퇴 속도가 최대 75%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습득하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47%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신경 가소성이 감소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이 중요한 기능이 저하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인지적 예비력이 감소합니다. 인지적 예비력이란 뇌 손상이나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면 이 예비력이 증가하지만 반대의 경우 감소합니다. 셋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 저하, 우울감, 심지어 파킨슨병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뇌의 혈류와 대사가 감소합니다.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때 뇌는 더 많은 혈액과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자극이 없으면 뇌 혈류와 대사가 저하되어 뇌세포의 건강이 손상됩니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포함합니다. 이런 기회를 거부하면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앞서 설명했듯 이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 박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건 배울 수 없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없고 뉴스도 볼 수 없어 점점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5년 후 치매 초기 증상으로 진단받았을 때 우리는 치료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3개월 후 기본 기능을 익히고 자녀들과 매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인지검사에서 여러 영역의 점수가 향상되었고 특히 주의력과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오늘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정보 하나라도 좋습니다. 작은 도전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는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자녀나 손주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보세요.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법만 익혀도 세계가 넓어집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세요. 그림 그리기, 원예, 악기 연주, 요리, 목공예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넷째, 언어를 배워보세요.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일상 대화만 배워도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익숙한 일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세요. 항상 같은 길로 다니는 대신 새로운 경로를 시도하고 익숙한 요리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보고 왼손잡이라면 가끔 오른손을 사용해보세요. 여섯째,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뇌 자극과 사회적 교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83세에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 87세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할아버지 등 나이 든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워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건강한 뇌를 위한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뇌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일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이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실제로 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영양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이 뇌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컬러풀한 과일, 채소가 뇌 건강에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이 단순히 체력 저하뿐 아니라 뇌혈류 감소, BDNF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져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걷기만으로도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뇌의 신경 가소성을 감소시키고 인지적 예비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이 뇌를 활성화하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습관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고립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줄이며 영양 불균형은 운동 의욕을 감소시킵니다. 하나의 나쁜 습관이 다른 나쁜 습관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불러오는 선순환도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고 건강한 식습관은 운동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제가 40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며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대의 뇌처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에 3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걷는 동안 새로운 경로를 택하거나 자연을 관찰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세요. 둘째,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단순한 인사를 넘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깊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셋째, 오늘부터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간단한 외국어 인사말, 새로운 요리법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즉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경세포 간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뇌 혈류가 개선되며
인지 예비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나이에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82세인 저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끝으로 오늘 약속드린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희망과 목적의식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침에 일어나 기대하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뇌 건강의 진정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뇌는 건강한 삶의 기반이고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쁜 습관과 오늘부터 시작할 건강한 습관을 알려주세요.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